안녕하세요. 노니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문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혹시 정답을 아실까요? 빈칸에 들어갈 문장을 찾는 문제였는데 문장들도 너무 길고 읽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소요가 많이 되고 문제를 푸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아주 어려운 고난이도의 문제였어요. 실제로 이 문제는 23년도 대학 입시 수능에서 출제된 문제이며 악명 높은 킬러 문항으로 꼽히는 34번 문제였습니다. 오답률이 1위였다고 하네요.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공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오늘은 공교육의 종착지인 수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려서부터 영어 공부를 10년 이상씩 하며 살아가지만 수능 1등급을 맞는 비율은 약 7에서 8% 사이입니다. 100명 중 7에서 8명 정도가 1등급을 받는다는 소리인데요. 이 중 절반 이상은 수능을 2번 혹은 3번씩 보는 N수생들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현역 고3들이 1등급을 맞는 비율은 100명 중 3명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들로 절대평가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90점이라는 배수의 진을 두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말이죠. 수능 영어의 지문들은 AR 기준으로 평균 9점대 후반입니다. 그리고 악명 높은 킬러 문항들의 경우에는 13점대에서 14점대 사이까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료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9월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까지도 대략적으로 1등급의 비율은 7에서 8%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1등급의 비율이 10%만 넘어가도 물수능이었다, 변별력이 없는 시험이었다 하며 비판이 쏟아지곤 합니다. 14년도에 개최되었던 교육정책 포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수능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생들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구조이다. 틀리지 않기 위한 연습을 하고 있고 바람직한 영어 능력보다는 시험에 필요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며 수능에 대한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학생들이 어느 문항에서는 90% 이상 틀리게 함으로써 변별력을 갖추고 필요한 등급을 나누려는 문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맞추기 위해 기형적인 문제풀이 교육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약 10년 가까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매해 오답률 상위권을 차지하는 킬러 문항들 같은 경우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면 아주 어려운 원서책들에서 발제가 되어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앞뒤 맥락, 기승전결도 없이 중간 부분만 똑 잘라서 출제가 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어려운 원서에서 지문들을 가져오는 걸까요? 우리나라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출제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문 자체를 출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미권 석학들이 사용하는 원서에서 발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기승전 맥락 없이 어려운 지문에서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해력도 필요하고 독해력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교육, 즉 학교에서는 이만큼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사교육인 과외나 학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배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 3개에서 4개의 문항 빼고는 다 맞춰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욱 과외나 학원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상 사교육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중고등학생부터 단기 과외나 속성으로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수능을 제외하고도 여러 입시를 위한 시험들이라던가 토플 등에서도 결국 최고 상위 단계에는 영어 원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욱이
원서 읽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능 영어 출제는 대학 전공 서적들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주제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전문적입니다. 요즘 각광받고 있는 알고리즘이라던가 정보화, 환경 등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도 참 많습니다. 즉, 수능 영어의 기반은 전문 지식을 다루는 비문학 원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비문학 원서를 읽는 내공은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읽는 방법밖에는 길러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수능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살아가는데도 보탬이 되는 능력이죠. 우리는 보통 영어의 종착점을 수능이라고 보지만 사실 그 이후에 더 많은 여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생의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대학에서 어느 분야의 전공을 선택하던 우리는 원서, 즉 영어로 된 전공 서적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전공 서적은 수능의 형태와는 많이 다릅니다. 짤막한 지문의 형태도 아니고요. 어떠한 문제를 맞춘다고 해서 끝이 나지도 않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얻는 과정이자 배움을 얻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영어라는 언어가 있다면 아이가 그 언어를 잘 구사해야겠죠. 영어라는 언어를 잘한다면 대학 가서 전공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함이 없이 영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영어로 필요한 정보를 구하고 그 구한 정보들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원서 읽기에서 나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을까요? 왜 저렇게 원서 얘기만 계속 하는 걸까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원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과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원서 읽기가 아이들에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원서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